기존의 컴포넌트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 무조건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서 자식 요소로 가서 자식 컴포넌트지. 자식 컴포넌트로 값이 전달되는 방식이라서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값들이 다 이게 책엔 그림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본 그림은 여기 이 저자가 영상 만든 거에서 리덕스를 소개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리덕스라는 걸 안 쓰면 우리가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프롭스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고 여기에서 일어난 걸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모든 값들이 다 연결되면 여기의 값이 바뀌면 또 여기의 값이 바뀌고 해서 하나가 바뀌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거가 다 바뀔 수 있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엉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가 바뀌었는데 얘하고는 상관없는데 다른 컴포넌트가 새로 고침되는 경우도 반드시 생겨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리덕스라는 걸 도입을 하면 지금 스토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이 스토어가 뭐냐면 하나의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얘를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바뀌면 우리는 기존의 값들은 다 부모 컴포넌트가 바뀐 걸 자식 요소가 받아왔어요. 자식 컴포넌트가. 그게 아니라 값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놔요. 여기 방송국에다 모아놓고 이 방송국에 있는 값이 바뀌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컴포넌트들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리덕스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 자식 컴포넌트들은 구독을 합니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함수의 이름도 subscribe예요. 구독하다. 이 store라는 걸 하나 만들고 여기에 값들이 바뀔 때마다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뀐 값을 알아오기 위해서 이 store라는 채널에다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리덕스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채널에 바뀐 값이 있으면 알람이 뜨듯이 띵 해서 바로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녀석이 얘입니다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쉐어는 전 세계의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도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쉐어 공부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PDF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참 여기서 찾았었어요. 자, 어쨌든 저 개념을 도입을 하려면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먼저 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값을 전달되는 방식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복습을 쭉 해보고 그러고 리덕스를 도입한다면은 얼마큼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지를 볼까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응용 못해요.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군요. 한번 그러면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리더 얀 스타트 실행하고 러닝 그걸로 그냥 쓸게 너라고 했고요. 코드 점. 근데 이러면 아까 거가 열리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서버를 새로 안 열었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그렇잖아. 이런 새로 열어야 되겠네.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서버가 지금 이 로컬호스트 3000번인데 이전의 프로젝트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걔를 죽이는 방법을 브라우저를 끄면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새로운 포트에다가 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yes라고 해서 3001번 포트에다가 지금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어요. 저는 리액트의 로고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셨습니까? 오케이. 자, 소스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울게요.
소스에서 앱 CSS, 인덱스 CSS 지워주시고요. 앱JS에서도 div 안에 싹 지웠습니다. h1 root라고 할게요. 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 좀 전에 이제 리액트를 안 쓰고 우리가 컴포넌트 만들 때 컴포넌트가 부모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이렇게 값이 넘겨갈 때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고 그 바뀐 값을 또 다시 위 컴포넌트로 옮기는 간단한 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값을 전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점을 모르고 했었지만 꽤 번거로운 과정이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앱JS에서 여기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 루트 밑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밑에다가 컴포넌트 두 개를 조합을 해볼까 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add number. 자, 숫자를 더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숫자를 출력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display number 루트라고 할게요. 얘도 루트인데. 얘도 루트라고 할게요. 자, 루트라고 돼 있는 게 부모 컴포넌트예요. 자, 이걸 지금 가상으로 컴포넌트 안에 또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다 처리를 해도 되지만 컴포넌트가 여러 개일 때 값이 전달되는 방식들을 지금 시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add number root, display number root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얘들이 정의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에러가 나죠? 자,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봅시다. 컴포넌트는 클래스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스형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add number root부터 만들겠습니다. 위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rcc 우리가 컴포넌트 만들 거니까 메뉴에 얘는 있어야 되겠고 클래스형으로 만들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export, default 필요 없고 지금 이 문서에서 그냥 바로 로드를 할 거니까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까 뭐라고요? add number root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위에 로고 안 쓰니까 지울게요. 자, add number root 그리고 누구도 그대로 복사해서 display number root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게요. 일단 둘 다는 빈 div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add number root에 들어갈 내용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목과 간단한 내용 일단 넣어 볼게요. 제목 이게 add number root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한테 또 일을 시킬 거냐면 자식 컴포넌트인 add number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서 걔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display number root 해서 제목을 만들어 주고요. 누구한테 또 display number root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add number랑 display number가 없다고 또 에러가 나고 있죠. 자, 그러면 저 두 개의 컴포넌트도 또 만들게요. 누굴 만들어야 돼요? add number랑 display number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거 복사해서 만들면 좀 더 쉽겠지? 만들겠습니다. 복사했어요. 지금 앱JS에서 한꺼번에 만들고 있고요. 자, 여기는 display root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add number root가 아니라 add number라고 해서 이렇게 바꿉시다. 저장할게요. 일단 에러는 안 나고 제목들은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총 4개의 컴포넌트를 만든 거예요. 각각 add number root, add number, display number root, display number 해서 4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앱 값들을 만들고 값들을 앱에서 display number 아니지 add에서 add number root한테 일을 시키고 add number root는 또 add number라는 컴포넌트에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시킬 때 값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화면에 이제 우리가 숫자를 더하는 폼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 더한 숫자가 디스플레이 넘버라는 컴포넌트에서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말단의 화면에 숫자를 출력하는 건 디스플레이 넘버입니다. 디스플레이 넘버한테 가서 여기한테 가서 숫자가 출력되게 할게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얘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폼이 아니에요. 기본 밸류는 0이라고 할 건데 얘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 read only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display number에서 값이 여기 add number에서 값이 입력되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display number에서 값이 출력되게 하겠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add number의 폼도 좀 만들어 볼게요. add number에서 가볼까요? 여기 이제 글씨,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add number한테 갈게요. add number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고 입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input add number예요. 타입은 그냥 text value 기본값은 0. 그래서 사용자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고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추가 또는 입력이라고 해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타입은 버튼. 그리고 이 플러스 표시를 그냥 글씨 안에 넣을게요. value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그 숫자가 여기에 반영되게끔 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그 누른 값이 여기에 더해지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클릭한다라고 하냐면 얘를 클릭하는 건데, 자, 시각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CSS를 좀 작성해 볼게요. 지금 얘들을 감싸는 부모엔 다 div가 있습니다. div마다 테두리를 주고 스타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app.js와 연결되어 있는 CSS는 app CSS입니다. 가볼게요. 제목들도 스타일 좀 잡을게요. 시각적으로 값이 누구한테 전달되는지를 보려고 사각형을 좀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를 4개를 만들었고 그 4개는 app.js에 한꺼번에 있어요. 그 app.js에 한꺼번에 있는 걸 모두 분리하고 app.js에 다시 합쳐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app.js에 가볼게요. 자, 보통 컴포넌트들은 얘 app.js와 같이 보통 안 둡니다. 폴더를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소스 폴더 안에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app.js에 만들었던 4개의 컴포넌트를 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누구부터? 예, add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add number root 컴포넌트 폴더 안에다가 파일 만들어 주고요. 확장자는 JS여도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JSX를 쓰니까 JSX라고 써도 돼요. JS여도 되고 JSX여도 되고 세 개는 JSX로 돼 있어서 저도 그냥 똑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자, add number root에 있던 코드를 여기에다가 생성을 할게요. 이게 컴포넌트, 클래스형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거니까 단축키 RCC 한 다음에 RCC 해서 기본 코드를 만들어 주고 안에 내용만 앞서 app.js에 있던 걸로 교체, 이 return 안에 있던 것만 복사해서 교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얘는 지금 클래스를 만든과 동시에 이 클래스를 엑스포트 해서 밖에 쓸 수 있게 추출을 해주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app.js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기 이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지워야지. 대신 여기에서 지금 저 add number root 컴포넌트를 쓰려면 import를 해줘야죠. 그죠? import add number root 해서 이름이 정확하다면 얘가 코드를 저렇게 잘 생성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 4개도 다 나머지 3개도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3개도 만들어 주세요.
얘는 뭐 맞는? 아, 디스플레이. 나머지도 만들고 연결을 해 주십시오. 네, 나옵니다. 얘 색깔 왜 이래? 저장. 아, 이건 여기 로드할 필요가 없지, 바보. 얘들은 어디서 로드해야 돼요? 애드 넘버에서 로드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로드할 필요가 없는 거. 일단 4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만들어 주세요. 앱체스에서는 add number root, display number root 2개만 일단 import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컴포넌트 안에서는 자기 컴포넌트 하위의 컴포넌트까지 로드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add number root는 add number root 안에서는 누굴 로드해야 됩니까? add number root 안에서는 여기서 add number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import해서 add number 얘를 로드 해줘야 되죠. from 같은 표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루트 컴포넌트 안에선 자식 컴포넌트를 로드를 해주십시오. 맞아.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에도 디스플레이 컴포넌트를 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다 쪼갰으면 화면처럼 이렇게 다시 완성돼서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정상.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게요.